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실버 여름 힐링 캠프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의 아름다운 고전 모형인 부채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양손에 부채를 들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선을 그려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요? 이번 시간에는 모두 함께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즘 한국에는 트로트가 열풍인데요. 우리도 함께 딴따라 신나게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해요. 그러면 모두 트롯방으로 슝 달려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노래교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기다리셨죠?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시름과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이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이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여러분, 황정자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녀뱃사공. 네, 이 노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네, 저는 또 우리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서 처녀뱃사공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부르고 나누고 싶어서요.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강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그의 기상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대야 대야 노를 져라 사대를 져라. 낙동강 강바람이 안가슴에 치며 고요한 저녁 가슴 물결이 호랑이 하면 시집 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이 수줍어질 때 에야 대야 노를 져라 사대를 져라.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 남진 씨를 좋아하셨나요? 나훈아 씨를 좋아하셨나요? 네, 의견이 다들 분분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나훈아 씨의 노래죠. 잡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돈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릴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짝 열린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채워줄 마인드 강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용학 강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강연은 마음의 덫, 내 마음의 덫 오름이라는 부분을 갖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덫은 이 짐승을 잡는 건데요. 마음의 덫은 누가 걸리냐면 오름이 있는 사람이 걸립니다. 저는 마인드 강연들을 많이 하면서 인생의 마음의 오름 때문에 평생 덫에 걸려서 일생을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름이 버려지고 덫에서 벗어나는지 강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중국의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이 사람은 장기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현판에 크게 현판을 달았는데,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하고 이렇게 현판을 달았습니다. 이 노인께서 멀리 시골에서 한 100리 정도 되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간판이 보이는 겁니다. 계십니까? 왜 그러시냐고. 여기 간판에 보니까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고 했는데 제가 장기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오 해서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장기를 두게 된 겁니다. 장기를 한참 두는데 정말 소문대로 노인이 장기를 두면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막 너무 흐뭇해서 노인장 장군 받으시오. 딱 피해가면 세상에 이번에는 이 젊은이가 노인장 이번에는 외통입니다. 딱 치니까 장기에 지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시작을 할 때 장기 그냥 두면 재미없으니까 10단량 내기를 했는데 노인이 돈이 10단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주인장에게, 주인장, 내가 10단량은 없고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가 좋기 50냥은 될 겁니다. 이 나귀를 받아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니까 이 주인장이 그럴 수 없다고, 세상에 10단량을 내기 했는데 50냥 나귀를 어떻게 받냐고. 아니라고, 내기는 내기니까 받으시라.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장은 나귀에게 안장을 새로 바꾸고 고삐를 바꾸고 치장을 하고 나귀를 탁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떠그덕 가는 겁니다. 이 주인장은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장, 그 낙이 뭡니까? 이거요? 제가 이번에 내기에서 난 겁니다. 아이고 역시 자네는 최고라. 흐뭇한 마음이. 근데 세상에 이 노인이 며칠 있다가 또 온 겁니다. 계십니까? 아니 저번에 나귀를 잃고 간 우리 노인장 아니십니까? 그렇소. 어떻게 오셨냐고. 아 이번에 나귀를 내가 갖고 싶은데 장기를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번에 지어놓고 또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지면 10단량을 드리고 내가 이기면 저번에 가져갔던 나귀를 주십시오.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러냐고. 장기를 둡시다 하고 둔 거예요. 장기를 뒀는데 세상에 일주일 만에 이 누가 주인장이 절절매는 거예요. 주인장 장군 받으시오. 딱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 주인장이 장기에 졌습니다. 이해도 안 가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 나귀를 주인장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딱 주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주인장이 멀리 나귀를 타고 가는데 노인어른, 노인장 불렀어. 왜 그러냐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고. 아니 며칠 전까지 그렇게 장기를 잘 못 두더니 며칠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두게 됐냐고. 아 그거요. 내가 백리 멀리에서 이 관가에 일을 보러 왔는데 성에 방이 붙여 있기를 누구든지 말이나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이 붙여 있어서 아 내가 일을 보고 나귀를 며칠 동안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아 내가 장기에 치워주면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져준 겁니다. 어이구 현기증. 그러면서 이 젊은 주인장은 그때 마음의 그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준다는 현판을 떼서 발로 막 부신 거예요. 지금까지 더 잘 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나귀를 노인장은 따그닥 타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자기가 가장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글에 오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벽을 뚫고 나는 오라 그런 사람. 얼마나 오름이 많으면 다 이겨먹는 거예요. 오름이 많은 사람은 주변 친구가 없습니다. 왜? 다 옳고 이겨먹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다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노인정에 가도 친구들이 별로 없고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옳다. 이 말씀을 제가 참 준비를 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약한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아, 옳다고 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마인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혈서를 써서도 나는 옳다 하는 강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런 옳은 사람의 특징은 약한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강원도에는 옥수수가 많이 나오죠. 또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어느 부인이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보, 감자 드세요. 남편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 아니 여보, 그럼 설탕 찍어 드시 뭐 찍어 들어요? 무식하기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우리는 소금을 찍어 먹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마음에서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보, 가 소금 가져와. 아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당신이 갖다 드세요. 뭐요? 나한테 갖다 먹으라고? 예, 당신 갖다 드세요. 서로 다투고 막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어야 될 게 아니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싸움이 커지다가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하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돼서 법정에 갔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이 다 결정 났습니다. 아, 이 부인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 오름을 못 버리는 거예요. 감자는 설탕 찍어 먹어야 되지. 남편은 아니야, 소금 찍어 먹어야 되지. 마음에 오름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제 다 결정이 나서 판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하시라고. 사적인 질문인데도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이 부인은 판사님은 도대체 뭘 찍어 먹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마 판사님은 설탕 찍어 먹는다고 할 거야. 판사님은 감자 삶아서 뭐 찍어 드세요 하니까 예, 저는 김치 싸서 먹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감자를 삶아서 소금을 찍어 드시던 설탕을 찍어 드시던 김치를 싸서 먹던, 세상에 강원도에 물어보니까 된장 찍어 먹는 듯이. 여러분, 뭐든지 맛있게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나는 소금이 오라, 나는 설탕이 오라, 나는 된장이 오라. 그 오름이 싸움을 붙이고 많은 이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오름이라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또 들어보면, 예, 우리 노 부부가 계신데요. 제가 이제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났는데 이 모친께서 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강사님, 저는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그렇게 미운데 왜 사세요? 하려다가 말은 못하고 왜 그렇게 미우신데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밉다는 거예요. 막 미운 이야기를 계속 하시길래 예, 모친님, 제가 알겠습니다.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유, 뭐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랍니까? 예. 모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모친님, 다른 거 말고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여보, 고생하셨습니다.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주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고 들어오시면 남편이 약주를 좋아하십니까? 약주는 안 드신대요. 그럼 뭘 좋아하시냐 물어보니까 담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강사님,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선물로 담배를 한 각 사서 선물로 주십시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역사는 그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모친께서 일어나서 식탁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편지 봉투가 딱 있는데 이 편지 봉투에 뭐라고 써요? 고맙구려, 사랑합니다. 편지 봉투를 딱 열어보니 세상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받아본 거예요. 이 모친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강사님, 저는 오라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강사는 시키는 대로 내가 틀린 자가 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노 부부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름은 마음을 하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자꾸 떨어지게 하고, 오름은 이혼을 하게 하고, 오름은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복을 입으면 다 예쁜데 이 두 사람은 기생입니다. 두 기생이 나오는데 세상의 기생 중에 똑같이 아이를 며칠 터울이로 낳은 거예요. 세상에 아이를 딱딱 낳는데 이 기생은 자기 아이를 뭉개서 죽인 거예요. 진짜 엄마의 그 살아있는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 진짜 엄마가 인나서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너 내 아이 왜 가져갔어? 내 아이 내놔. 아니야 내 거야. 산 거 내 거고 죽은 거 너 거야. 막 서로 싸우다가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집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기생들인데 너무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죠. 오름이 있는 거죠.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가서 계속 재판을 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왕이시여 저 계집이 죽은 것은 내 것이고 산 건 지의 아이라고 합니다. 내 사는 것이 내 아이고 죽은 저 계집 건데 제발 판결을 해 주십시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왕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여봐라. 예. 당장 가서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 세상에 칼을 왜 가져오라고 하지?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 칼로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반은 저 계집에게, 반은 저 계집에게 주어라. 그 전까지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이라고 막 오름을 주장하다가 아이를 나누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릎을 돌 꿇더니 왕이셔 제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계집에게 주십시오.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옳다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진짜 엄마는 이제 오름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오름을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왕이시여 잘 됐습니다.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반으로 반듯하게 나누어서 주시옵소서. 왕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봐라.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산 저 어미에게 주어라. 그래서 진짜 엄마는 아이를 자기 오름을 버리면서 산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름은 덫에 걸리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이런 예쁜 아이를 다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때 오름을 잘 버리셨어요. 엄마 그때 오름을 안 버렸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름을 버린 자가 되니까 진짜 생명을 얻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오름을 칠 때 많은 걸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름을 쥐면 질수록 잃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모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사시면서 또 많은 오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자식들이 오면 며느리가 오면 손자가 오면 옳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잘 모른다 나 도와주라 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앙골라에 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엇으로 흐를까요? 여러분 이 참 드라마에 보면 박명수라는 이 개그맨이 나 좀 가슴이 좀 아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랬구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변명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아들이 이야기하면 딸이 또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랬구나는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랬구나. 마음이 연결되고 그 오름이 내려놔지면서 마음의 대화가 시작되고 마음이 연결되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인드 강연을 많이 합니다. 나 안 기쁘다. 나는 마인드 안 된다. 우리 어르신은 난 안 행복해. 평생 고생만 했어. 우리 노인은 안 돼.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하는 안자를 다 빼시는 겁니다. 야, 나 안 된다. 아인도 안 된다. 난 안 행복하다. 우리 노인들은 안 된다. 예, 안 기쁘다. 안자를 딱 빼니까 난 기쁘다. 난 마인드 안 된다가 아니고 나 마인드 이제 된다. 예, 어르신들 나 이제 안 행복하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노인들은 안 되는 게 우리 노인들 다 된다. 행복한 사람 되고 기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마음이 이제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하는 안자를 다 빼시고 내가 오늘 강연을 듣고 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구나. 나는 기쁜 사람이 되구나.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안자를 빼시고 우리 노인분들 이제 앞으로 인생에 어렵게 살 여러분들은 참 그런 삶을 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행복하게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안 건강해. 나는 안 고마워. 나는 안 사랑해. 나는 안 감사해. 여러분 여기에서 안자만 딱 빼니까 건강해서 좋고 고마워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감사해서 좋고 여러분 자식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 집이 있어서 고맙고 자식이 있어서 사랑해서 고맙고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자만 빼면 행복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없다.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자만 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안자만 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인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며느리 있어서 행복하고 손자가 있어서 행복하고 나 실버 캠프에 와서 행복하고 이런 실버 캠프가 아니면 이런 강연을 듣기 어려운데 저는 수많은 강연들을 하고 다니면서 이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번 실버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 오름 한번 딱 내려놓으면 오름 하나를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감사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우리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는 드셨지만 몸은 정말 젊은 사람처럼 안 되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마인드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우리 실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수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복수초는 겨울에 봄에 얼음을 뚫고 나오는 꽃입니다. 이 추위를 이기고 얼음을 뚫고 나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수초와 같고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들꽃,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한 것처럼, 정말 이 들꽃처럼 우리 실버분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노년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는 정말 노년이 되고, 이 실버 캠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꽃을 피우는 실버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제 강연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마음에 내가 안짜만 강사님한테 빼라고 했지, 나는 안 된다가 아니고 나는 된다. 나는 안 행복하다가 아니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 안 하다가 아니고 감사하다. 나는 건강 안 건강하게 아니고 건강하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행복한 캠프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바로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강사님을 따라 하시면서 모두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버캠프 또 물리치료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실버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유익한 정보를 제가 또 전달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요즘 실버 분들 많이 아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염, 또 고관절, 허리.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왜 아플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왜 아프지에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왜 나이가 들면 아플까?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또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 노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뛰어나신 선생님들, 또 과학자분들, 의사 선생님들 논문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잘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을 이제 노화라고 하거든요. 노화가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근육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근육이 빠지는데, 근육이 빠지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근육이 빠지는 걸 정의를 근감소증, 즉 sarcopenia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산소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 산화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화가 되면서 나이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근육이 감소가 되고, 그게 당연시했는데 근육이 감소가 된다는 거를 다시 재정의를 내렸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기를 근육이 감소된다는 것을 바로 그건 질병이다. 질병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TV 이런 아침마당이라든지 TV 방송에 보면은 나이 막 늙으신 분이 막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보디빌더이신 분들도 봤을 것이고, 여러분 동료분들 중에도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저분은 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사시지? 이렇게 의문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든다고 근육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는 건 질병인데 여러분들 근육이 빠지는 걸 당연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근육을 보존하고 근육이 감소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걸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근감소증을 정의를 하기를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상이 이제 실버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버에 관해서 조금 그 실버로 기준을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육이 빠짐으로써 우리가 근육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낙상입니다. 여러분들 연세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낙상이에요. 물론 낙상이 이제 왜 생기는 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물론 뭐 갑자기 뇌졸중이 오시거나 갑자기 스트로크가 오시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근육에 힘이 없어서 원래 넘어지려고 할 때 근육에 힘이 있었다면 딱 잡거나 막 안 넘어지려고 보존을 했는데 그대로 넘어져서 고관절부터 딱 부딪혀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 이제 할머니도 고관절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본 결과인데요. 일단은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요. 그럼 수술 2주 동안 몸을 좀 쉬셔야 돼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세요.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돼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은 점점 빠지게 되겠죠. 그럼 욕창도 생기고 혈액순환이 많이 안 돼요. 그때부터 점점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봤고요.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또 그 이제 노인분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가면 그 노인분들을 또 보면서 그분들이 그 근육이 빠지면서 고관절 그리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이렇게 어지럼증을 호소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파킨슨이라고 하는데요. 파킨슨이 많이 오셔가지고 걷는 것도 잘 불편해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데요. 그만큼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이제 아셨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근감소증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어떻게 또 보존을 하고 근육을 보존을 하고 향후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감소증이 오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불균형이에요. 영양이. 여러분들 이제 물론 그 배우자가 또 미리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옆에서 자식들이랑 같이 안 사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식사를 되게 이렇게 끼니를 잘 챙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단을 잘 보시면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단백질 섭취가 없어요. 우리 몸은요 우리 체내의 90% 이상이 95% 이상일 겁니다. 하여튼 90% 이상이 단백질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단백질로 가득 차져 있어야 우리 몸이 단백질 섭취가 안 됨으로써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이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요,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 근육에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아픈 곳이 점점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점점 쉬고 싶고요. 그때부터 근육에 자극이 없어서 근육이 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 관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뼈와 뼈를 이루는 걸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근육이 붙어 있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근육이 한 100만큼, 최대 에너지가 100만큼 있어서 내가 팔을 구부릴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10년, 20년 점점 지나면서 근육이 100이 한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럼 내가 팔꿈치를 굽히려는 근육이 빠져가지고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몸을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감소증이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다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를. 이런 참 희한한 논문이 있어요. 다리의 굵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이 달라진다. 다리가 얇은 사람은 수명이 짧고 다리가 굵은 사람은 수명이 길다라는 아주 놀라운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물리치료사 입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면 우리 다리는요, 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이 우리 몸에 비해서 가장 넓고 두껍고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근육이 크고 넓다라는 뜻은 그만큼 혈액순환과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에너지 대사량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좀 번외적으로 당뇨병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을 허벅지 운동을 시켜주면 가장 큰 효과를 봐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두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당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글루코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이거든요. 그럼 당을 써줘야 돼요. 당을 써줘야 되는데 당을 써주려면 우리 에너지원이 당이거든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을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리예요. 다리가 굵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어요. 당뇨병 걸리는 환자들을 다리 운동만 하면 당뇨 많이 좋아진다. 이와 같이 다리의 근육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다리의 근육을 만져보세요. 빠졌어요? 그러면 그건 근감소증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엉덩이 근육의 양과 질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잡혀지는 논문이 있는데, 그만큼 엉덩이가 왜 중요하냐면 엉덩이에 골반을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라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셨는데 내가 엉덩이에 빠졌다? 그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감소증이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로워지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낙상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점점 걸어다니는 밸런스가 무너져서, 균형이 무너져서 넘어지게 되면 낙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릎 굽혔다 펼다 할 때 안전장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직격타예요. 그만큼 우리가 다리의 근육, 뭐 다른 근육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실버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네, 이 다리 근육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근감소증을 조금 더 근육이 빠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물론 다 좋죠. 다 좋은데 여러분들 연세에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합니다. 제가 물론 뭐 영양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다라고 설명을 많이 못 드리겠지만, 주로 대표적으로 콩을 많이 드시면은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요. 식단 관리를 잘 해주시면 많이 잘 드시고 끼니를 좀 자주 챙겨 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그러면 근육을 더 감소를 예방하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편하게 쉽고 또 재밌고 간단한 운동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여러분 집에 이걸 이제 집에 가정용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운동기구지 빨래 건조대가 아닙니다. 저희 엄마도 이거 그냥 건조대로 쓰시더라고요. 네, 이거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건조대로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냥 계단 걷기를 했는데 계단 걷는 거 다음으로 좋은 게 바로 사이클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저희 선생님 저 그때 걸으라고 옛날에 누군가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나 걸으라고 걷는 거 중요하죠. 걷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제 걷는 거를 왜 제가 걷는 것보다 이제 이 사이클을 더 추천을 하냐면 걷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오히려 걸음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골반 불균형으로 해서 계속 걸을 때 골반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연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걸으면 에너지 소모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이클을 추천해 드려요. 또 걸으시면서 우리가 또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관절염이겠죠. 관절염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걸어 다닐 때는 무릎 굽힌 상태에서 피려고만 했는데 이제 계단 걸어 다닐 때 계단 걸어갈 때 근데 우리가 평지를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무릎을 좀 닳아요. 그래서 그런 닳는 걸 예방하려고 제가 또 이 사이클을 추천합니다. 자, 타볼게요. 자기 이제 사이즈에 맞게끔 하셔서 무릎을 약간 다 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구부릴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구부릴 수 있도록 약간 하나 둘 쓰는 거예요. 제가 좀 난이도 높여볼게요. 자, 보시면 이것도 지금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냐면 무릎과 고관절이 굽혀졌죠. 자, 굽힌 상태에서 피려고 하려고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쓰게. 물론 지금은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겠지만 이렇게 무릎을 사용함으로써 좀 관절염은 많이 안 걸릴 거고요. 이 근육이 조금 대퇴사두근이 많이 발달해질 거예요. 대퇴사두근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면 바로 이 대퇴사두근이 무릎까지 붙어 있어요. 이 무릎까지.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합니다. 관절염이라는 거는 무릎이 닳아가지고 관절 연골이 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어떤 보조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발달시켜서 관절염을 예방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에 이어서 지금 이 자전거를 타는데 무지 힘듭니다. 젊은 저도 아주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힘들게 아이고 내가 뭐 30분에 1시간을 못 하시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하신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이 두 가지 운동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운동 치료 방법이에요. 제가 물론 중간중간에 아무 두서없이 당뇨병도 이야기하고 낙상, 골관절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노화, 바로 시간과 비례하면서 우리의 탄력성도 있고 노화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진행됨으로써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좀 보존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제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노화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어떠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노인 스포츠 전문 지도사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인분들이 그리고 특히 지금 어머니 연세분들은 이런 저와 같은 이 젊은 저 같은 생각을 많이 못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농경 사회를 겪으시고 우리 자식들을 뒷바라치 하시고 막 그때 그런 좀 사회 또 생활을 좀 고난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겪으신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향후 1년, 5년, 10년에 노인의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계단 오르기, 이 자전거 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끝으로요, 여러분들 노화가 되는 거, 또 근육이 감소되는 거, 그러니까 노인이 된 이후로 근육이 빠지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60, 70, 80 그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얻는 효과 중에 또 호르몬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분이나 우울증 감소, 그리고 기분 전환할 수 있게 가장 좋고, 또 영양 섭취도 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노인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제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번 실버 캠프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횡성수설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가까이 가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눈과 귀는 즐겁고 몸과 마음은 더욱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캠프는 내일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